솔직히 말해서 음바페가 떠난다면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 여전히 메가클럽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챔스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음바페가 떠난 빈 공백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건 이강인입니다. 적어도 리그 트로피트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프랑스 리그 우승을 누가 고평가해줄까요? 이번 아시안컵 최고의 슈퍼스타는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이제 이강인은 기대받는 유망주를 넘어서 명실상부 손흥민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바레인전 한국 대표팀은 아직 중동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듯 몸이 무거워 보였고 그 결과 전반전에는 바레인에게 수많은 공격 기회를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답답했던 경기력을 모두 뒤집어 버린 것이 바로 이강인이었고 혼자서 개인 능력으로만 두 골을 뽑아내면서 아시안컵 이번 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강인이 환상적인 중거리 골을 터뜨리자 프랑스 리그 공식 계정도 골장면을 같이 기재하면서 프랑스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능이 아시안컵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팬들에게 널리 알렸는데요.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이강인이 받고 있는 대접은 그야말로 슈퍼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음바페 다음 가는 인기 플레이어인데요. 사실 최근 프랑스 리그안과 파리 생제르맹에는 위기가 닥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바페가 예전부터 공공연히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바래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프랑스 축구협회와 PSG는 자국 축구의 아이콘과도 같은 이 슈퍼스타를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음바페라는 선수 하나의 상품성과 인기가 프랑스 리그앙에 속한 다른 모든 선수들을 눌러버릴 정도이고 특히나 프랑스 리그는 가뜩이나 리그 위상이나 수입 같은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게는 상대도 안 되는 대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수입을 올리며 꾸준히 유럽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음바페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여름 음바페는 사실상 이미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굳게 마음먹었는데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도 억지로 팀에 붙잡아둘 방도가 도저히 없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역대 최고의 주급을 제의하며 메시와 호날두를 이을 차세대 슈퍼스타를 자신들의 팀에 데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붙잡기 위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미 프랑스 리그가 PSG의 구단주인 카타르 왕족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축구 쪽으로나 정치 쪽으로나 카타르와 프랑스는 서로 많은 부분이 얽혀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은 평소에 스포츠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결국 자국 축구를 지키려는 마크롱과 구단 최고의 슈퍼스타를 잃지 않으려는 카타르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카타르는 프랑스 정계까지 동원하면서 음바페를 반강제로 팀에 붙잡아두게 된 것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음바페에게 가서 만약 PSG를 떠난다면 프랑스 축구 산업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며 감정에 호소하는 동시에 교묘하게 책임을 음바페에게까지 돌리는 치졸한 전략까지 펼쳤는데요. 결국 대통령까지 동원해 재계약 시도에 나선 파리는 음바페와 2년 추가 재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고 이 소식을 접한 축구 팬들 특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카타르와 마크롱의 행위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세계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축구계 쪽의 정치가 얽히는 걸 굉장히 혐오하는데요.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고 축구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수장까지 대표하여 억지로 음바페를 묶어둔 카타르의 행위는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즈는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 본인 커리어 평생의 꿈이었고 카타르는 외부적으로 대통령까지 동원하며 고작해야 20살 초반의 어린 선수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주었다. 이것은 축구계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언제 다시 음바페를 영입할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PSG가 음바페의 꿈을 박살냈다. 라며 분노에 찬 인터뷰를 보였습니다. 평소에 점잖고 신사다운 태도를 유지했던 페레즈였기에 이런 인물마저 공개적으로 크게 비판을 하고 나섰으니 많은 팬들이 마크롱과 PSG의 행위에 실망을 느낀 것도 당연한데요. 하지만 음바페가 추가적으로 맺은 2년 재계약마저 이제 다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음바페는 절대로 레알 마드리드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여름 PSG를 떠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파리 입장에서도 음바페를 막아설 방법은 없고 이번 여름 돈이라도 받고 음바페를 보내느냐 아니면 다음 여름 한 푼도 못 받고 자유계약으로 풀어주느냐 그 차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와 리그앙은 음바페가 떠날 것을 대비해 프랑스 리그를 대표하는 다음 차세대 아이콘을 내세울 준비를 마쳤고 그것이 바로 이강인인데요. 최근 파리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간 슈퍼컵 경기에서 이강인은 환상적인 솔로골을 터뜨린 음바페를 대신하여 MVP를 수상했고 이 장면으로 인해 이강인이 현지에서 받고 있는 기대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이런 유명한 클럽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도 덩달아 기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만약 음바페가 나가게 된다면 PSG가 이전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사실 음바페가 지금까지 파리에서 아무리 많은 골을 꽂아 넣어줘도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 리그 성적은 형편없었고 단 한 번도 우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와 메시를 데려오면서 엄청난 주급 지출 부담에 시달렸고 그 결과 나머지 포지션 영입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결국 현재 스쿼드 불균형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즌만 보아도 공격진에서 팀을 이끌고 있는 것은 오직 음바페와 이강인뿐이고 그 외의 선수들은 경기마다 기복을 보여주면서 매 경기 선발 라인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이 확정되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국내 팬들이 이 이적에 환호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이왕이면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로 향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며 아쉬움을 표한 팬들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프랑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의 격차는 까마득하고 특히나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이적 전 맨체스터 시티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서로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 갔을 정도이니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빅클럽도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였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떠난다면 이 리그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텐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 리그 경쟁력은 더욱 사라질 것이고 그래도 워낙 국내에서는 체급차가 크기 때문에 그 적수가 없어 리그 트로피 정도는 들 수 있겠으나 문제는 프랑스 리그 우승을 그 누가 인정해주겠냐는 것입니다. 그 어느 대회든 우승 트로피가 가치가 있는 일은 맞으나 프랑스 리그안과 베트남 리그의 우승이 팬들에게 똑같이 보일 수가 없듯이 프리미어 리그와 프랑스 리그안이 동등하게 평가될 일은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가 떠난 후 몰락이 예상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은 하루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일부 팬들의 반응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강인을 원하는 팀은 차고 넘치는데요. 오히려 이적 전보다도 지금이 기량이 월등히 발전해 있는 상황이니 이강인이 이적 시장에 나온다면 그 누구든 마다할 팀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프리미어 리그에 속해 있으며 사우디 왕가의 지원을 받는 뉴캐슬은 같은 중동 지역의 경쟁자인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클럽 위상을 되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이번 시즌 이강인이 기념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특히 뉴캐슬 중원에는 경합과 활동량에는 능한 자원들은 많지만 이강인처럼 기술적이고 보름방과 패스에 능한 미드필더는 없기 때문에 이강인의 영입은 경쟁 상대를 꺾음과 동시에 상업적으로도 스쿼드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줄 텐데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체급은 뉴캐슬보다는 확연히 우위에 있는 팀이나 뉴캐슬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에 비해 파리 생제르맹은 앞으로 하락세만 걷게 될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안컵이 끝나면 이강인을 향한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갈 테고 지속되는 관심 속에서 카타르와 PSG가 자신들의 핵심 선수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